여러분들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바로 토크 콘서트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청운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수생 통합 성과 공유와 네트워킹 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쪽으로 가시면 여기 제 자리입니다. 네. 자, 바깥에 계신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자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토크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잠깐의 저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면서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토크 타임, 포토 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는요. 일단 사진을 찍으실 때는 끝나고 혹시 이제 찍고 싶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시간이 괜찮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행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사진을 찍으실 또 대표님과 또 교수님과 또 선생님들끼리 사진을 찍으시려면 이쪽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시면 잘 나옵니다. 참고로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많이들 가셨군요. 네, 가셨습니까? 네, 선물이 많이 굳었네요. 네, 제 차에 다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공 잡았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네. 다 오신 건가요? 네. 그러면 토크 콘서트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 함성 소리는 이거보다 좀 더 2배로 업해서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오늘 토크 콘서트 하신 분들이 진짜 좋은 얘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 다시 주머니 속에 다 넣어갖고 가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이야! 축제죠, 축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특강을 해주셨던 최주철 대표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송영숙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인물이시죠. 중부대학교 오승택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호성 소리가 좀 적어지고 있어요. 건국대학교 방혜민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1기 회장님도 무대로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돌아가시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또 잡으셔서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대학교 오승택 교수님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연말에 1기, 2기 졸업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송년 또 이렇게 성과 공유 대회에 이렇게 패널로 참석한 오승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이래가지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못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는 1기, 2기 회장님께서 하나를 쓰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전담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로 괜찮겠죠? 1기, 2기 회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최혜정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기 대표 최우정입니다. 이수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기 대표 이순희입니다. 방혜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혜민입니다.
네, 우리 사진 강의를 멋지게 해주셨던 최주철 대표님이십니다. 마이크 다 올려주세요. 네, 네 됩니다. 제가 마이크 잡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네, 디자인 컨설팅 그룹 도시회를 운영하고 있는 최주철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커머스 전문가 노노스 대표 송현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니까 따뜻해집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또 이제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생 대표로 이제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예, 먼저 그 소상공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서 이제 교육생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멘토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사업자 도구에서는 느낌이 약간 하얀 도화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좀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작 정물에 혼자 떠 있는 느낌? 막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약간 좀 초반에 좀 헤맸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은 내셨어요? 그랬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 딱 나왔잖아요. 그거 보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별 생각이 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별 생각으로 달 생각을 했나요? 별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최인동 대표님 어떤? 예. 사실 저는 초기 창업자는 아니고요. 올해 20년 차 이제 들어간 19년 차 사업자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더 문제인 게 19년째 아직도 소상공인이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사실은 왜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이나 여러 여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걸 여기 계신 뭐 교수님들이나 여기 청문대학교 관계자분들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내가 도약할 길이 있다는 그 희망을 많이 얻어서 이런 지금 이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좀 깊게 파고들어서 자기 걸로 좀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제 처음인데 교육생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만큼은 한번 이게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간은 많으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저도 요즘에 이제 고민인 게 저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출연료가 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건 그거예요. 제가 사업자를 만약에 냈을 때 일반 사업자를 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신 판매로 내면 가능한지 이런 거 이제 좀 중간에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육 이후에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먼저 충분히 얘기를 듣고 교수님과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되다 보니까 제 우물 안에 오래 갇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넓고 많이 변했던 걸 사실 몰랐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6개 정도의 시장을 둘러보는 계기가 돼서 이커머스 중에서도 뭐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뭐 쿠팡이 네이버니 사실 해외 아마존까지 시장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아마존이라는 해외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야망을 품고 사실 이 과정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과정 중에 국내 시장도 이렇게 좋은 시장이 많다는 걸 사실 배워서 사실 여기 송 대표님 계시지만 제가 멘토로 여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분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 국내 시장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고 싶은 내년 계획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머물지 말자라는 사실 생각은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 시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시장을 굳이 우리가 안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만 되면 사실 어디서나 장사할 수 있는 건 사실 꿈의 얘기를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계획은 일단 수치적으로는 내년에는 제가 월 매출 2억에 올리는 게 사실 단기적인 목표고요. 오. 그리고 그걸 이렇게해서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또 오게 된다면 제가 2기에 자랑스러운 100억 매출날 대표로 참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이게 그 저기 뭐죠?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저 그런 저 배운 건데요. 일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장구가 유명하대요. 근데 이 장구를 잘 치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을 하고요, 인생에도 성공을 한답니다. 그 장구가 뭔지 아세요? 맞장구입니다. 맞장구. 그래서 앞으로 앞에 계시는 패널 여러분들께서 그 100억 매출을 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와, 오 이런 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100억 매출을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엔 100억 매출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와, 이런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걸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야, 그러면 옆에 우리 또 일기 회장님 계시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올해 말이 되면 1년 사업자 된 1년 된 새내기라서 너무 뒤에 사회생 대표님 뒤에 말하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지금 저도 이제 아마존 해외 플랫폼에 지금 입점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사업을 빨리 이제 성공해서 저의 이제 역량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년간 사실 이제 뭘 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많은 실패를 좀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도 약간 돈을 벌긴 했지만 실패 되게 많이 하고, 최대한 온라인 마켓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든 모델을 좀 접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 중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외 플랫폼에 좀 나가서 이제 모두 이제 좀 해외 시장 나가는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저의 이런 경험과 그리고 성장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저희 강의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약간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기세요? 일기세요? 몇 기세요? 일기시구나. 그러면 우리 온라인 전환 교육을 이제 통해서 교육에 참여하셨잖아요. 참여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말 너무 생소한 거에 와서 정말 내가 너무 갇혀 있었다는 거에 저 너무 놀라서 정말 구조적인 거를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있는 대표님이 그래도 자주 나와서 들으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마치긴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김미라 대표님이 열성 그 학생이셨네요.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좋습니다. 함께 또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서 또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후배 사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어떤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배님들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스케이트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롤러스케이트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친구들하고 엄마 몰래 용돈 받은
같은 거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날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싹 하고 갔는데 부러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끌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혼날까봐 또 그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엄마한테. 왜냐면 우리 엄마는 엄청 무서운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그때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딸한테 제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스케이트를 가르치고요, 롤러를 가르치고요, 스키를 가르쳐요. 이 세 개가 다 극복이 안 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별거라고. 그냥 한번 타보는 게 어떻겠다고. 내가 왜 그때 고등학교 때 한번 못한 걸 가지고 평생 내가 앞에 얼음을 못 봤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우리 창업자분들을 생각했어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건데 타기만 하면 스릴 있고 되게 재밌는 건데 왜 나는 도전조차 하지 못하지? 라고. 근데 제가 또 캐나다를 갔잖아요. 거기는 빙판에서 그냥 스케이트를 타는 게 일인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스케이트장에 마지막에 혹시 아시나요? 그 끝에만 도는 거? 이렇게 잡고 결국 그것만 잡고 옆에를 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그 다음날 온몸이 다 아팠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가서 또 도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꼭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더 도전하게 됐냐면 저희 시아버님이 현재 연세가 88세이시거든요. 스케이트를 타고 다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롤러 스케이트를 잘 타는 분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이렇게 TV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대표님, 우리 시아버님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해볼 게 없대요. 그래서 논 가운데서 일하다가 갑자기 다리 쭉 뻗고 막 엄청 울었대요. 왜냐면 내가 70세를 넘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한 번을 하고 산 적이 없구나라고. 근데 누가 롤러스케이트 지나갔대요. 우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는 이거 꼭 도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 지금 날아다니시거든요. 아버님도 날아다니는데 내가 이거를 못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해보니까 이제 좀 돈도 보이고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도전하지 않고 넘어졌다고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아까 상품 등록을 약속했으면 상품 등록만 해요. 거기까지가 나는 1차 도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아까 SNS 오늘 한 달 동안 10개 올릴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요. 그냥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 별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추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와, 야, 멋있다. 멋있죠? 야, 진짜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송현숙 대표님과 시아버님과 함께 손을 잡고 스케이트 타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어떤 사진에 대해서 아까 멋진 또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사진 찍을 때 이제 뭐 노하우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대표님만의 노하우.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약간 사진 동아리를 했어요.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이제 뭐 사진 찍 암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머니에서 제 손수건을 딱 꺼내가지고 렌즈를 닦는 것부터 시작해요. 요게 제일 먼저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대표님한테는 더 멋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노하우는 네. 예쁜 걸 찍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럴 때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피사체들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는 해요. 그걸 이제 컨셉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작가들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면 하나를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거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노하우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테크닉적이게 늘어가면 그걸 좀 더 쉽게 찍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결국 사람들 보는 거는
예쁜 걸 보면 다 똑같이 해요. 예쁘다. 항상 예쁜 걸 찍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은 의미로 내 제품도 예쁘게 만드시면 돼요. 내가 판매한 제품이 예쁘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때도 안 예쁜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끼지만 저는 이 송현숙 대표님과 친구가 된 지 오래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대표님의 페이스북을 보면 정말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그 파티복을 입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송현숙 대표님의 파티복 입은 모습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 해놓으면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진에 대해서 강의를 아까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와 이거를 좀 더 빨리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강의를 앞으로 좀 당겨 주셨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키가 1m 60 이하의 연예인 클럽의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크게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 찍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같은 방법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사람들한테 보여주실 때 비교되는 것들,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를 우와. 나보다 작은 걸 옆에 두고 찍으면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서장훈 선배님하고 같이 찍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하는 거예요. 서정훈 선수는 누구보다도 크니까 당장 1대1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이디어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신 것 같으시고. 역시 대표님 최고십니다. 이 시간에 제 엉덩이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랑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또 인터뷰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어떤 교수님께 대표님께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 교육생 멘토링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방혜민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한 말씀. 예. 네. 멘토링을 하면서 좀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기 뭐가 궁금해요. 이것만 알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뵀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원초적인 게 잘못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포장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만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예로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원초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고서 자꾸 포장만 하거나 광고비만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업하시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색깔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색깔을 못 찾아내고 그냥 남들 카페에서 커피면 같은 커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색깔이 어떤 색깔에 강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가격, 온라인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제일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온라인 볼 때 뭘 봐요? 가격 보죠. 근데 내가 상품을 팔면 뭘 생각해요? 내 건 제품이 질이 좋아서 잘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퀄리티가 좋다고. 근데 본인은 가격을 보면서 왜 남들은 고객들은 질을 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색깔을 보여줘야죠.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이런 카페처럼 카페만의 색깔이 있듯이 온라인 안에서 색깔을 내야 되는데 고객들이 못 알아볼 것 같지만 알아봅니다. 한 예로 힙합 스타일이다 그러면 힙합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대표가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아닌 거를 좀 넣어놨어요.
고객이 단순히 알아보면서 왜 요즘엔 그런 스타일을 안 하시죠? 라고 피드백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상품이 질이 좋아서 아니면 퀄리티가 좋아서 잘 될 것이다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내 상품에 대해서 정말 다른 점이 뭔지,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고객일 때 딱 생각하는 게 정답인데 내가 팔 때는 다른 생각하고 내가 살 때는 딱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염두에 두시고 또 제일 중요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아셔야 되는데 원인 외에 다른 것들만 자꾸 보시게 되면 시간도 많이 가게 되고요, 돈도 많이 들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팔아보시거나 하게 되면 이게 또 모멘텀이 돼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퀄리티를 막 높여가지고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좀 더 높은 퀄리티를 할 거 하다가 못 파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매출에 조금 일으켜보되 그 대신 아까 얘기하셨던 큰 거를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큰 거는 이제 크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버린다고 했던 것처럼 자꾸 소상공인에 너무 초점을 두시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창업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자기네 나라 가서 팔까? 이걸 생각하는데 진짜 관점이 다르거든요. 깜빡 이렇게 놓친 것들.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외에서 이런 상품이 한국에 있어.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아쉽죠. 왜냐면 그거 우리가 막 팔아야 되는데 그들이 팔고 있으니까. 특히 중국인들 같은 거 엄청 잘 팔거든요. 우리나라도 갔다가 파는데 엄청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관점, 나만의 색깔을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교수님. 일단 팔아라. 저도 한번 팔아봤거든요. 네. 제가 팔아보니까 또 진행하기가 좀 좋네요. 토크 콘서트 좀 생소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표님이 한번 팔아봐라 라이브 커머스를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뭘 팔았냐면 면역 천재라고 그걸 팔았는데 그거는 가격이 싸니까 나가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사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열어놓고 들어가죠. 그래서 왜 안에서만 해야 돼? 우리 공원에 가서 합시다. 제가 그걸 얘기해요. 공원에서 여러분 야 너무 저 비행기 떠가고 비행기 잡아주세요. 막 오수선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팔았던 게 뭔지 아세요? 간편환이라고 간에 좋은 건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5번을 했는데 몇 개를 팔았을까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블로그에다 놔뒀더니 우리 대표님 밖에 계시거든요. 지금 그 차 안에 있어요. 지금 5시간째 차 안에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있잖아 2-3일에 하는 걸로 계속 나가. 제가 방송을 했지만 그거를 밑에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또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참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민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또 당부 말씀까지 곁들여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정말 잘생기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오승택 교수님, 중고대학교의 우리 오승택 교수님이십니다. 혹시 또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멘티분들 있잖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혹시 이분 특이했다. 아니면 뭐 교육을 하시면서 뭐 에피소드나 그것도 있고요. 당부 말씀에 제가 1기 때는 이제 강의도 하고 멘토링도 했는데 2기생들은 이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여기 또 2기 때 같이 또 이제 멘토링도 했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멘티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또 성공한 대표도 보고 또 실패한 대표들 많이 보거든요. 실패한 대표님들은 우선 자주 못 봐요. 성공한 대표님은 이런 모임이든가 또는 이업적 네트워크 데이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데 우선 실패하신 분들은 안 나오십니다.
창피하시고 물어보면 또 사업이 망했으니까 나올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성공한 대표님들은 우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대표님들은 가만히 보면 그 고객이 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제품을 팔아요.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런 뭐 비누다. 그럼 비누를 팔고, 또는 캔들을 팔면 캔들을 파는데, 근데 그 고객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보면 이제 졸업 작품전 있죠. 예. 남들이 안 알아주고 우리 학과에서 하나의 어떤 졸업 작품으로 하는 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요. 예. 근데 그 고객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팔리는 겁니다. 매출이.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관찰하셔야죠. 그리고 찾아가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받고. 근데 설문조사 한다고 해도 고객은 거짓으로 설문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설문조사 하실 때. 그런 거를 발견하고 또 심도 있게 인터뷰도 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절차를 받고 내 제품이 팔리겠구나. 그걸 이제 고객 니즈를 찾는 건데요. 요거 절차 없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막 만들고 개발하고 그리고 타겟을 만들어요. 이 타겟이야. 20대 30대 어떤 MZ 세대들이야 라고 하면 그들이 알아줄까요? 네. 시작 전부터 다시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고객을 정확하게 통찰하라는 인사이트를 발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하고 다 좋아요. 우리 멘티들 이렇게 보면 고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고, 두 번째 팔로 개척이에요. 제품은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저도 많은 제품들이 있고 서비스들이 있어갖고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다양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타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12월이. 내년 1월이 구정이 언제죠? 1월 중순입니다. 그쵸? 그 중순의 말쯤이에요. 한 달이 앞당겨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지금부터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정보를 찾아갖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구정 이후에 딱 하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요. 작년에는 2월 중순이면 이제 3월부터 이렇게 접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원 사업들에. 그때 접수를 하셔갖고 신청을 받으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시제품 개발까지 또는 그럴 때는 정부 지원서 갖고 지원 사업으로 바꾸다 갖고 시제품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자본 갖고 하시면 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많은 혜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중진공이라는 데 있죠. 옛날 중진공인데 중소벤처지원공단인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죠. 12월쯤 마감이라고 1월달 때 12월 말에 이제 좀 자금을 신청을 해요. 네.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준비를 하시라. 그리고 그래 더 많은 또 온라인 교육들도 많고 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또 공부들도 또 하셔갖고 내년에 구정 이후에 또 신청들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올해 가지만 올해는 올해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또 사업들 잘 하시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 멘티들 만나면 요즘 여성 대표님이신데 좀 3년차 오는데 다 잘 됐어요. 다 잘 만들고 하는데 이제 양성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네, 돈이 좀 그때 이제 많이 그 전에 이제 융자를 받고 어떻게 해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 양산 단계하고 마케팅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고민하는 걸로 원래 많이 이제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길이 열려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멘토링도 하고 또 멘티분들이시지만 멘티하고 멘토는 이렇게 서로 친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자꾸 열성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예, 그런 멘토들이 성공을 하시죠. 근데 가만히 소극적이고 그렇지 뭐 멘토한테 갈까 말까 연락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은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오시면 그냥 무진장 좋거든요. 그때 한번 매칭돼서 멘토링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시면 그 에너지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 말고도 여기 훌륭하신 멘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 대표들이 성공하는 대표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행동할 줄 아시는 분들. 그렇죠? 이 가장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내년에도 꼭 성공하셔갖고 여기서 대박 치시는 대표님을 저는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TV에서 봐요. 네. 노딱 있는데 대표님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TV에서 여러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다가가라. 야, 그러면 최유정 대표님 좀 더 다가가시죠. 네. 이제 다가가셨기 때문에 내년에 텔레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오늘 여기 참 잘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교수님, 대표님 또 우리 원우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궁금한 점이라든가 사진에 대한 부분, 또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들, 또 교수님께 또 질문한 내용들 이런 거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누구누구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얘기들 마음껏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실 건가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여기서 끝낼까요? 밥 먹을까요? 자, 손 한번 드시고요.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오순택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가가야 돼. 다가가야 됩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뭔가 배우려고 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것은 평생 여러분께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자를 살려주시는군요. 손을 안 들면 제가 계속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권정은 예비 창업자고요. 송현수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제조하는 상품, 지금 창업을 하려는 상품이 제일 걱정되는데 가격 책정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유사 상품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상품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너무 비싼 거를 보고서 제 거를 이제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중국 상품이 또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이 가격 책정에서 제일 지금 고민 중이고, 오프라인도 지금 오픈 1월달에 예정이고,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하고 글리비고 다 들어갈 예정인데 가격에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아까 객단가 얘기하시고 가격 분석 얘기하셨는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 올려주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방금 질문한 내용은 상당히 제가 많이 맞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 유통을 시작하는데 유통도 이제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반에는 테스트처럼 팔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초반부터 사실은 양산의 간격을 정리한다든지. 근데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속된 말로 벤더사들도 가격을 처음부터 잘 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생산할 총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걸 1회로만 진행할 건지 아니면 대량으로 계속 갈 건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손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때는 사실은 그 플러스적인 부분도 보거든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떼서 볼게요. 예, 마이크를 여기서 끄지 마시고 그대로 여기서 조정이 됩니다. 한번 끄면 이제 얽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초반에 진행할 때는 두 가지로 제안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어느 쪽에 팔로를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와디즈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와디즈는 딱 1회성으로 테스트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카카오 메이커스나 카카오의 지금 올해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버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버치를 아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홍은택 대표님이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소상공인들을 좀 키우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양산의 기본적인 단가 예를 들면 한 500개 정도를 만드는데 이 정도의 판매 단가를 만들고 나는 한번 테스트처럼 팔아보겠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예, 그렇게 형성할 때 대표님이 원가 대신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판매가 마케팅비 그러는데 원래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죠. 초기 시작할 때는 만약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한다면 마케팅 비용을 저희는 빼든지 아니면 나의 인건비를 초반에는 그냥 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예산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다 수익 구조까지 가서 뭐 중국 것까지 생산하겠다, 단가까지 비교하겠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가로는 못 갈 거고 중국 생산하고 저희가 차이가 있다면 국내 생산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왜 비싼지에 대한 차별화를 좀 정해서 그 단가를 아마 소문하실 때 다만 이게 초반에 판매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물류까지 여러분들이 단가를 넣을 건지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채널 중에 내가 오프라인상에서만 유통을 만약에 진행할 상황을 갈 건지 그래서 저는 판로에 따라서 사실 가격은 좀 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테스트처럼 시제품처럼 판매하는 채널로 온다고 하면 어차피 뭐 정부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를 전 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총 이번 약 3번 정도의 단가로 그러니까 1000개를 빼는 게 아니라요 약 3000개 정도를 빼요. 왜냐면 1000개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만약에 했다 만약에 뭐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그 비용을 저희가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총 3,00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원가를 따져요. 그리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물류까지 저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료 배송을 할 거냐, 유료 배송을 할 거냐, 무료도 내가 박스를 살 거냐, 3자 물류까지 가서 몇 개까지 이벤트 단가를 할 거냐, 그것까지 포함한 다음에 단가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메이커스를 좀 추천했던 이유는 한 번 하고 나면 앵콜을 그냥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500개에서 생산하는데 약 300개에서 500개만 넘었으면 2차, 3사를 MD들이 잡아줘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상품을 약간 보완하고 와디즈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상품이면 계속 보완하지 않으면 2차를 열기가 어려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2차, 3차 열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사진, 상품 페이지 다 만들어줘요. 그냥 그렇게 따지고 약간 수수료가 조금 비쌀 뿐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제가 진행해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케팅 비용까지 다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했을 때 내가 10개도 50개도 못 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재조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가가 비싸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나는 이 정도 배수를 남겨야 돼라고 하는데 그 배수를 남기는데 대표님의 원가를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중국 제품의 단가가 싸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 가격을 맞춘다. 이거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대로 따지면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최저가에 맞춰라.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대로 제가 최근 한 3년, 4년 전에 제가 코칭했던 회사는 최저가에 못 맞출 것 같으면 차라리 서비스, 그 다음에 1+1처럼 싸게 보인다던가 다른 전략적인 페이지를 구성한다던가 그리고 예를 들면 국내 제품 중에 왜 더 비싼지 예를 들면 8,900원 파는데 너는 왜 12,300원에 팔아? 똑같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페이지라든지 그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약 2배가 비싼데 그 업체가 1위 하고 있거든요. 후기가 되게 많고 평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반에 그걸 마케팅으로 좀 풀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은 답이 없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 다만 어느 순간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남의 유통 상품을 저는 그 팔아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상품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정부 사업을 아까 활용하는 것도 저한테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코칭할 때 보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게 왜 차별한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똑같은 세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만의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세제 중에 뭐 코칭했던 기업 중에 하나는 레몬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재 원료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 용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용량 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번 뜯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뜯어와야 되는데, 이제 집에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세제도 곰팡이 생기는 거? 네, 생깁니다. 100%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몇 번 그런 거 요즘에 찍으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뭐 곰팡이 나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용량을 왜 이유를 반문하는 거죠. 왜 1.5리터, 3리터 매일매일 빠십니까? 한 달에 몇 번 빠십니까? 그런데 이 곰팡이 나는 세제를 다시 빨래를 해서 다시 곰팡이는 세제를 내보낼 겁니까? 이런 걸 근거를 저는 잡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세제를 250리터짜리를 만들어서 카카오 메이커스에 도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 세트로 정말 소분해서 진행했고, 객단가를 좀 세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게 한 4,000개 팔렸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저는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성에 대한 방법. 이제 제품이 뭔지, 예를 들면 팔로가 뭔지 몰라서 정확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급가 나중에 저 사진 찍어줬어요? 아까? 네, 그거 보내주시면 제가 공급가랑 정리하고 이게 자동화로 제가 엑셀에 계산한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드릴게요. 원래 그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네. 멘토도 아니었는데 네. 보내주신답니다. 네. 네. 그거 아까 그 파일을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료 얼마 받고 오셨어요? 출연료만큼만 얘기하시고요. 이제 너무 많이 하시면 예. 이게 짧게 하라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예. 무엇보다도 정말 그 네이버 까고 카카오 까고 여기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포괄적인 질문 말고요. 딱 찍어서 혹시 이런 거. 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보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부터요. 마스크 안 쓰셨습니까? 혹시 코로나 걸리면 저랑 같이 걸리면 괜찮겠습니까? 네. 저 다음 주 콘서트인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미용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제가 이제 주 고객층들이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연령별로 여성분들이 관심사를 제가 10대가 지나고 너무 나이가 늙어버려서 시대에 맞춰서 지금 어떤 관심사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은 80대, 90대, 100대, 100세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시죠. 방금 질문에 우리 교수님. 제일 중요한 관찰인데요. 네. 그럼 직접 만나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 아이 육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대, 20대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 친구들 다 고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라가면서.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그 나이대를 그 특성을 파악하고 30대는 30대대로 직장인들 이제 조카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얘네들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디 쪽에 관심 있고 어떤 걸 감성이 있고 얘는 어디서 놀고 무엇을 줘 이걸 자꾸 알아보셔야지 그걸 어디서 찾아요는 어떻게 어떤 분께 제일 맛있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하신 뭐 가격도 얘기해서 다 하셨지만 고객은 실질적으로 만나보셔야 아는 거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내가 가격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눈빛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좀 높구나
낮구나 이런 것처럼 아, 이 사람이 이거 반응하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래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하면 귀찮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잘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잘 안 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접근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틀리잖아요. 지금 뭐 40, 50대, 60대는 뭐 머리가 흰머리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얇아지는 거 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실질적으로 컬이 뭐 어떻게 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좀 힘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가 있을 텐데 10대, 20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맞는 거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는 대화를 하시면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미용업이면 대화할 수 있는 폭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대화가 미용만 한다고 대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대표님이 관심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 5살 때는 스티커를 좋아하더라. 그 아이들과 스티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이들의 관찰력이 있어야 그 아이가 대화가 되잖아요. 한 예로. 그것처럼 그런 부분을 그 나이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뽑아내셔야죠. 그냥 40대도 다 똑같은 40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싱글인 사람도 있고 조싱인 사람도 있고 그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40대는 다 똑같구나 라고 하면은 틀리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서 접근하셔야 실질적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화를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만나고 관찰하라. 네, 만나고 관찰하라. 아유, 모발. 사랑과 영열을 대표님에게 여러분 질문해주신 대표님을 박수 부탁해요. 아유,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우리 그 음식 냄새가 좀 나고 있나요? 네,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끝내면 여러분들 어수선합니다. 예,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2분 정도만 더. 이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질문을 안 해요. 누군가 한번 하면은 할까 말까 하면은 그분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끝날 시간 되면 조용 계속해. 누가 하신다고요? 아까 하셨으니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미미 언한정 대표님. 아 예. 자, 언한정 대표님의 질문은 또 어떤 분께 한번 제가 검색량이나 뭐 키워드라든지 뭐 시즌성 상품들을 검색을 할 때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을 하는데 혹시 더 좋은 게 있는지 송현숙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솔루션은 여러분들 기계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판다링크도 좋고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도 좋고 그런데 제가 꼭 마지막에 해야겠다. 오늘 잊고 있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오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경험이 나야 되고요. 그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 중에 이런 게 팔리니까 이런 걸 찾아왔어요. 막 웃어요 제가. 대표님 이게 팔리는 시장이긴 하죠.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싸울까요? 라고. 제가 예를 들면 저랑 지금 이커머스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내 거를 좀 정리해서 만드는 걸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찾는 건 좋은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는 어차피 찾아서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는 충분해요. 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내가 찾은 관심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그게 생길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결혼 전에 크림을 하나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결혼 전이니까 아이한테 얘기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약간 끈적임이 있어서 저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싫네라고. 근데 아이들 예를 들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없기 때문에 끈적이는 화장품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사실 초기에 왔을 때 땀이 많아. 그러니까 끈적임이 없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그런데 거기 아이템 스카우트에는 나올 거냐는 거죠. 끈적임 하지 않고 끈적임 없는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까 경험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더 깊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템 스카우트를 볼 때 그 키워드만 보시거든요. 저는 절대 키워드만 보지 않아요.
카테고리를 봐요. 이 카테고리 사이를 얘기하자면 저희 업체 중에 지금 100억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초기에 저한테 8년 전인가 상품을 바꿨을 때 제가 웃었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팔게? 이거 쌀가루 판다고 했어요. 쌀가루. 근데 그 당시에 방앗간이 우리나라 넘치고 있을 때인데 다 방앗간 망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님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저희 아이 셋 키우는데 애들이 먹으니까 이유식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대표님 걸 가지고 상품을 어떻게 등록했냐면 식품의 쌀가루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이유식 가루에 저희는 이유식 재료에 등록했거든요. 여기는 상품 수도 작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 숫자도 적고 조회하는 사람도 적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까 2배 정도, 그러니까 쌀가루보다 훨씬 더 좋은 원료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달라졌고 카테고리별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노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3,800원을 팔던 거를 여기서는 8,900원에 저희가 기획을 다시 넣고 아가용에 맞게끔 기획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지금 업계 1위거든요. 절대 못 따라와요. 네, 아직도 어떤 카테고리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때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겉만 봐요. 속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까지 보려면 그만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 데이터도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오늘 꼭 중요한 거는 그 모순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좋은 솔루션 너무 많아요. 뒤져보면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아이템 스카웃 같은 솔루션 나오면 한 수십 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의존도는 60%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요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기 네. 톡톡 라이브 박미경 대표님이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톡톡 라이브 안드로이드와 구글 앱에서 이렇게 앱을 출시가 된 그런 초기 창업자입니다. 남편과 똑같은 성씨를 가진 오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라이브 커머스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모셔놓고 잘 팔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뭘 잘하면 될까요? 네, 제가 남편분하고 성이 같아갖고 답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시가 있네요. 되게 잘 질문하셨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광고공부과 대행사에서 일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그 대중 매체 TV에서 CF가 많이 나오는데 키운다는 게 몇 개나 돼요. 그 광고주들 얼마의 돈을 주고 거기다 광고를 하겠습니까? 15초 돈. 요즘 종편이 있어 더 광고들이 있는데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나는 건 별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별이 5개, 그쵸? 장수 돌침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딱 좋아. 뭐죠? 탄수유, 그쵸? 유치한 거예요. 유머러스한 거. 저희는 그거를 CF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또 외국계 회사들이 이렇게 글로벌하고 해외에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CF를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CF 제작할 때. 근데 방금 말했던 별이 5개 모델도 안 들어가요. 네? 대표가 와서 유치하게 별 5개 붙여놓고 5개 모델료도 공짜. 그리고 거기 뭐 컴퓨터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나중에 영상 작업하는 것도 되게 저렴하게 들어가요. 오히려 그런 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힘들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유머러스한 광고들이 먹혀요. 촌스럽고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영상을 잘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그 돈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하셔도 그렇게 독특한 아이템, 어떤 복장이든 모든 그런 컨셉 회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케팅의 핵심은 컨텐츠에 참여해요. 매체는 다 똑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든 뭐 카카오톡이든 TV든 버스 광고든 뭐 오기 광고든 다 돈으로 미디어 믹스라고 하거든요. 바이링하면 돼요. 사면 돼요. 거기에 어떤 걸 실을 건지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헛돈 쓰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비싼데 매체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과 또 그 타겟에 맞는 사람들과. 그래서 그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제일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별로 대답 들으시면 행복하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만큼은 정말 죽어도 해야 되겠다. 있군요. 예, 시간 관계상 끝내러 가겠습니다. 최회장 대표님, 그리고 이순임 대표님,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가지 상품만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시간 동안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상품만 1시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개의 상품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시간 동안. 가장 현명한 거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네. 연관 상품을 같이 팔아요. 같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가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순임 대표님. 같은 생각입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드리고 가면 저분이 저 평생 동안 저 유튜브 와가지고 댓글로 나쁜 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댓글 달 수 있으니까.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송현수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만 열심히 해라 일단.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사업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왔어요. 그냥 하나만 키워드면 키워드, 등록이면 등록, 그때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안정화는 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벽이 생긴 거예요. 제가 도전해야 될 벽이. 근데 그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참 넘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패션 의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그걸 제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되지 않냐 해도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어떤 호스트를 쓰시면 비용적인 문제가 또 그래서 풀 수 없는 좀 문제에 있어요 지금. 그때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송현숙 대표님께 지금 질문한 거죠? 네. 뭐라면서 죄송합니다. 각하. 김영삼 대통령께서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네. 예, 답해 주시죠. 혹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혹시 여성 의류세요? 남성 의류예요? 지금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둘 다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가 입는 옷일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그쪽에 지금 상황이 되냐면 이제 제가 중국 의류를 사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이 해년마다 이제 고정적으로 팔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 상품화 브랜드화 시켜보자. 이제 그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저희 브랜드를 입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라이브 커머스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효과보다는 어떤 그거의 흔적을 남겨서 조금 시너지를 얻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럼 대상은 의류의 대상은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그런 제품도 있고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는 어떤 남성 골프 쪽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그룹 단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인스타에서 좀 봤는데 저랑 색깔이 좀 맞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친구들을 저는 분석해요. 반대로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판매를 하는지 유통을 하는지, 예를 들면 커머스를 아예 전혀 모르고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지, 이제 쭉 보다가 바로 접근을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나중에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뭐냐면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나는 팬층이었다. 그런데 나 이런 데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사실 모델 외에는 안 하시더라. 근데 저희 수익 구조를 이 정도에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라이브 커머스나, 그러니까 초기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가 바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옷이나 협찬이나 이런 스타일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입어보고 만약에 또 컨텐츠를 어떻게 올리는지 봐요. 저는 무조건 호스트가 좋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선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 컨텐츠 능력도 좀 보고 글을 어떻게 올리는지도 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들이 조금 거절하시기 어려운 만큼의 수익 구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광고만 했을 때 얼마,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을 해서 아이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했을 때 당신의 수익은 이만큼 될 거다. 우리랑 할래? 라고 저희는 아예 손을 잡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잡고 일하는 친구들이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가 이제 끝나서 저는 해외 쪽으로 지금 해외 인플루언서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작년 올 여름에 저희가 한 600명, 그리고 근데 600명을 제가 다 모으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600명의 리더라든지 예를 들면 뭐 뷰티 쪽에 리더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렇게 테스트 해보고 그런 리더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커머스 플랫폼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매칭해 줄 거야 라고 하고 당신들은 그냥 팔기만 하는데 유통은 이런 서비스를 해 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주진 않아요. 저는 올해 지금 경기 시장에 봤을 때 공구가 죽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가형으로만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좀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프로모션이 하면 조건이 있어요. 계약 조건이 뭐냐면 그 상품은 바로 내린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삭제를 내린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 중에 어떤 업체는 이미 이제 너무 잘 돼요. 근데 예전에 싸게 팔린 것 때문에 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삭제를 하는 그런 계약을 초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옷을 주거나 협찬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컨텐츠를 다 요청하는 거를 아예 초기부터 하고 이 몇 년 동안 삭제할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을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공하는 형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는 마케터이기도 하고 사실 커머스를 하기도 하지만 제품을 보고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 특히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매칭이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랑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대다수 초기에 저는 무료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10만도 있고 55만도 있고 100만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그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잘 제공했어요. 그들 색깔에 맞게끔. 됐더니 대표님 덕분에 사실 좋은 색깔을 찾게 됐고 초반에 커머스의 이벤트나 저희는 프로모션 같은 거를 그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름은 절대 노출하지 않아. 너네가 선물 준 것처럼 해. 니네 채널에서 더 늘린 것처럼 해. 그래서 손을 끊어낼 수 없도록 저희는 약간 플러스적인 마케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팁으로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성공 전략을 또 이렇게 발표해 현장 속에서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또 대표님이라 오늘 질문이 또 대표님께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시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도 지금 드려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네, 그대로 계십시오. 자, 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또 사진을 찍어주시는 작가님께 여러분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쪽 보시면서요. 자,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같이 이렇게 손 흔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그럼 반대로 다. 네, 이쪽 보시면서 네,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네, 예뻐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는 사이에 도착해요. 네, 사진 찍는 사이에 우리 음식이 도착했는데 나머지 1시간이 더 있거든요. 작가님, 이 상황에서요, 저 뒤로 가셔가지고요. 저 뒤로 가셔가지고요. 예. 우리 그 교수님과 대표님은 저 뒤쪽으로 살짝 고개만 돌려주실까요? 예쁠 것 같아요. 사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예. 요거 다 여러분들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만 하시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자, 이런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본인의 가슴에다 놓고요. 자, 빠이빠이 해주시고, 자, 이번에 본인 가슴 높이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2022년 청원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 수료생 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데이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뻐요. 감사합니다. 땡큐.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토크 콘서트, 최주철 대표님, 송현숙 대표님, 그리고 오순택 교수님, 그리고 방해인 교수님, 그리고 1, 2기 회장님들, 방혜민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말 더 하고 싶네요. 그죠? 더 할까요? 네, 더 하신 분 4분만 남고 나머지는. 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끝나진 않았고요.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 편한 자리로 가셔도 좋고 여기에 계셔도 좋습니다. 네, 예, 편한 자리로. 예. 자,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제 시간이 원래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시간이기 때문에요.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시간을 또 다 해야 되겠죠? 네. 제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선물을 드리는 시간. 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네트워킹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거 한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래 2곡만 불러도 10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럴 때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노래 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고맙습니다. 자, 뭐 어디 가나 제가 트로트 가수로서 올라가서 20분만 공연하면 오늘 출연료에 따블 정도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참 놀랍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저도 놀랍습니다. 네, 저도 놀랍고요. 오늘 정말 음향을 또 정말 고생해 주시는 우리 우양 감독님 정말 아마 속으로 저를 엄청 욕할 거예요. 네, 다른데 행사가 길어봐야 3시간이면 끝나는데 오늘 6시간째 저러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구나, 10시에 오셨죠? 10시. 저랑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행사비가 혹시 남으면 좀 더 이렇게 해서 10,000원씩이라도 좀 걷어가지고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종아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네.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는 네, 어쨌든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란 굉장히 그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제가 한 말씀 딱 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얘기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1번! 좋아요. 전국! 이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자, 선물 준비하시고, 선물. 네, 선물 가지고 나오세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선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왼손에 주먹! 왼손 주먹! 자, 왼손 주먹. 가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바깥에 보자기!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거 누가 하나 안 하나 잘 볼 거예요. 혹시 안 하시는 분은 무대 위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안 하시는 분은 나 위에 올라서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바꿔 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손은
주먹, 바깥으로 나가는 건 보자기. 자, 한번 해보도록. 안으로 들고 주먹입니다. 자, 바꿔. 자, 옆 사람, 예, 될 수 있으면 오른쪽부터 펴가지고 내밀으세요. 자, 안에는 주먹입니다. 자, 바꿔. 오, 되네. 바꿔. 됩니까? 바꿔. 아, 되네. 아, 돼요? 잘 돼요? 잘 돼? 안 돼? 장혜원 대표님 잘 안 돼? 자, 다시 한번 바꿔. 아, 다 되시는구나. 자, 안 되시는 줄 알고. 자, 이번에는요, 안에 들어온 손은 보자기입니다. 자, 바깥에 나가는 건 주먹입니다. 뭐라고요? 안에 들어온 건 보자기입니다. 바깥에 나가는 건 주먹입니다. 자, 바꿔. 아니, 보자기라고요. 자, 바꿔. 보자기라니까. 바꿔. 우리 최혜정 대표님, 바꿔. 야, 그래요. 자, 우리는 진짜 우리 습관이라, 이게 습관을 13번만 하면 우리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뇌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웃는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웃음 치료를 하나 해드리는데요. 집에서 저는요, 옛날부터 우리 딸아이가 셋이 있는데 11년 동안 이걸 했어요. 웃는 모습 보여줘. 왜 했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가장이 아침에 뭘 하냐면은 그놈 앞에서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다녀와라. 할머니 차 조심해라. 이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집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지,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박수를 치면 애들이 딸 3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모님이 난 딸까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보이스킹에서 제가 3라운드 진출하면 내가 선물로 드리는 강아지까지 옵니다. 다 딸들이에요. 저만 우리 집에 가면 저만 남자예요. 그래서 딱 웃는 모습 보여요. 웃는 모습. 그러면 스티커 한 장씩 줘요. 스티커 한 장이 뭐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2,000원으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11년 동안 이걸 했거든요. 11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 우리 큰딸이 얘기해요. 아빠! 저 오늘 시험 24점 맞았어요. 수학 24점 맞았어요. 이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 딸들이에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동부회라는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을 봤는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 뭐라 그러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추가 합격. 추가 합격이 있대. 그래서 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본인 너 인생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짧게나마 1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웃음 치료를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아에이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에이오. 자, 지금부터 죽을 둥 살 둥 웃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시고 시작. 이것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 분위기가 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 하라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두 번째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장 잘 웃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아까 있죠? 특별 선물 4개 있다는 거 주세요. 4개 있다는 거. 놔두면 뭐합니까? 다 써야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 이름이 뭐라고요? 피터팬 아니고 피터펀이라고요. 아니 최효정을 갖다 김효정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라고요? 피터펀. 원래는 제가 피터팬이었습니다. 왜 펀이 됐을까요? 복지관에 변호사를 막 다녔어요. 근데 복지관에 선생님들이 제가 가니까 펀 선생님 맞다고. 펀 선생님 맞다고.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왔잖아요. 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펀이 무슨 뜻인지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펀 선생님 맞다고. 펀 선생님. 왜 펀 선생님이 나중에 뒤져보니까 FUL 재밌다.
재밌다, 즐겁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 저랑 같이 유치원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날 이후로부터는 피터팬 1집은 그래서 피터팬으로 냈는데 2집은 제가 피터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피터펀으로 바꾸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피터팬 치잖아요. 제 기사 하나도 안 뜹니다. 피터펀으로 바꾸는 순간 전부 다 제 기사. 야 이게 마케팅이야. 박미영 대표님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상품을 드려야 되니까 상품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러면 한 분만 먼저 드리고 있다가 제가 노래 부를 때 박수를 죽을 듯 살떡 치는 분에게 나머지 3개를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최고야. 진짜 최고야. 정말 최고야. 누가 하면 내가 하고 박수 치면서 웃으면 돼요. 누가? 자, 이거 경상도 버전이 있습니다. 경상도 버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억수로 행복합니다. 누가? 박수 웃어. 네. 자, 마지막으로 전라도 버전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겁나게 조합으로. 이거 저 따라서 했네. 오메. 시작. 오메. 지옥에 줬어. 시작. 지옥에 줬어. 누가? 박수 웃어. 내가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봤습니다. 우리 박미경 대표님이 그나마 제일 실컷 웃었습니다. 배꼽 잡고. 여기서 저는 누가 배꼽 잡고 그냥 일어나서 웃을 줄 알았더니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네. 아니면 갖다 주세요. 제가 손발이 없어요. 저 마이크만 있습니다. 마이크만.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무명 가수로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자동차 판매 11년을 했거든요. 네, 11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차를 한 대 더 팔까 이걸 고민하다가 저에게 차를 사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어머님 잔치 갖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결혼을 하신다 축가를 불러드렸어요.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 차가 더 많이 팔려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2018년도에 아침마다까지 나가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근데 그때부터 봉사를 하고 죽기 않는 살기로 노래 불렀던 노래가 박상철의 빵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박상철 형님보다도 제가 이 노래를 띄웠습니다. 왜냐면 무명 가수는 어디 가면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진짜 똑같은 가수들을 가고 착각을 해요. 본인 노래만 부르고 옵니다. 멍청하거든요.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저는 피터폰을 알리기 위해서 제 노래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저를 보여줍니다. 박상철의 빵빵 들려드릴까요? 네. 자, 음악 주시면 갑니다. 야, 박수! 빵빵빵빵 뛰어올리며
대표님, 저 소피아 누나가 제가 페이스북으로 만난 친구예요. 10년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인연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소피아 누나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맨날 아침에 보면은 페이스북에 나오면 노루랑 놀아. 그래서 저게 뭐야? 누나 뭐야? 아 오늘 운동하는데 노루가 지나가는 거 찍었대. 아 같이 찍어. 그랬던 누나가 지금은 정말 어떤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이 인연을 어디로 대처해?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다 대박이 나가지고 이명훈 불러봐요. 안 옵니다. 왜? 회사에 나타날 일이 없어요. 네, 저는 갑니다. 네, 저는 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제일 박미경 대표님 이번에도 하나 더 갖다 주세요. 하나 더, 자, 빨리 하나 더 갖고 오세요. 지금, 저기 있잖아, 저기. 아니, 저거, 도마 갖고, 도마 갖고 와야 돼. 도마. 자, 도마 갖고. 빨리 가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밥 먹어야 돼. 저 빨리 가야 돼. 집안 가야 돼. 자, 주시고, 예, 자, 받으세요. 자, 2개째 받았습니다. 자, 그대로 드시고, 들어. 아니, 그 욕심이 들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자, 오늘 정말, 여기 와가지고, 주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세요. 괜찮아요. 야, 열심히 하면 이런 시간 선물이 간다니까? 괜찮아요. 아무나 주세요. 진짜, 제가, 예. 아,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그냥 저희 라이브 커머스키 예. 예. 아, 김정민 대표님, 발효문화원, 한국 발효문화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영 대표님이 열심히 하니까 이런 또 행운이 있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노래는 하나 하고 끝마쳐야 되겠죠? 네. 그죠? 계속 하라고 하지 말고. 최혜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혜정 대표님한테 남는 어떤 크리스마스 여기 있잖아요. 머리띠를 하나 선물해주세요.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는요, 제가 요즘 전국교통방송의 김승현의 낭만 본색이라고, 가요 본색이구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거기에 이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고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아는 척 해주시고 협찬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대박 나시면 우리 프로그램에 협찬도 많이 해주시고 아셨죠? 거기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참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 노래가 뭐냐면 웃고 삽시다라는 노래예요. 웃고 삽시다. 뭐라고요? 웃고 삽시다. 그래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이게 이제 금영 노래방에는 없고 태진 노래방에는 있습니다. 네, 금영 노래방. 그리고 7080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노래방을 하시면 금영 노래방 가지 마시고 태진 노래방, 이거 코인 노래방 가면 다 있어요. 제 노래 웃고 삽시다 하는데 제가 헤이 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거 아셨죠? 제일 잘해주신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삽시다. 피터판의 노래입니다. 와우! 혼자 웃고
정말 즐거우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12월 22일 날 12월 22일 날 4시에 알림 맞춰놨어요. 알림. 역시 우리 미경 동생이네. 이제 우리 저기 대부분처럼 맨날 누나들만 알았는데 12월 22일 날 4시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 쇼핑몰에서 김치도 팔고 순댓국도 팔고 CCTV가 죽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반해버렸어요. 엄청 싸게 파니까 여러분들 알림 맞춰놨다가 오늘 이게 제 출연료니까 아셨죠? 오늘 이게 제 출연료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셔야 돼. 아셨죠? 4시에 알람 맞춰놨다가 피터폰을 치세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 경연대회에 나가 있어요. 탑5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들어가야 여러분들 물건 다 팔아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기 2개 남았죠? 2개 남은 거는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한 번도 내가 선물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황은미 대표님, 나 손 들으라고 얘기가 하기 전에 들어버리네. 황은미 대표님, 우리 황은미 대표님 사업 성공하셔가지고 꼭 피터폰을 됐어요. 그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는 왜요? 하나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예비창업 때 힘내시라고 예비창업자 대표에서 최영은 대표님께 대표님 이게 아마 사업 아이템 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이 이 시간부터 중요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피터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피터판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이제 식사하러 가실 건데요. 저희가 설문 문자를 좀 보내두었어요. 지금 휴대폰 꺼두셔서 못 보셨겠지만 보시면 문자가 2가지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하시다가 그 설문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식사 진행하도록 하고요. 식사는 왼쪽 여기 보이시는 포토존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식사 가능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